안녕하세요. 운명을 보는 기술 약술가 박성주님이 쓰신 책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강원도 망상 해수욕장에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뒤늦게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어제 마저 읽을 거를 제대로 못 읽었네요. 물은 곧 재물이다. 사는 사람을 다스리고 물은 재물을 다스린다. 장풍득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에서 온 말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다. 유식한 척 하려면 이런 말을 잘 알아야지 돼요.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에서 나온 말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이다. 풍수에서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비로소 멈춘다고 본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형 조건이란 바람은 막고 물을 얻는 것이다. 바람은 고요하고 물이 잔잔한 땅이 사람 살기 좋다는 말이다. 배산임수는 북서풍의 모진 바람을 막고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물은 생기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수는 바람과 물의 기둥에 달려있다. 특히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생기며 재물이 쌓이고 마을과 도시가 형성된다. 풍수고서 인자수지에는 산관인정 수관재물이라는 이라하여 사는 사람을 관리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물이 깊고 많은 곳에는 부자가 많고 물이 얕고 적은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며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재물이 풍부하지만 물이 흩어지는 곳은 그와 반대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택지 주변에 흐르는 물의 형태와 방향, 속도 등에 따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빈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풍수에는 물이 곧 재물로 본다. 바닷가에 귀인이 없다는 말은 바다를 정면으로 한 곳에 명당이 없다는 말이다. 전에 보면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하고 너무 가까이 하거나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는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저기 앞에 내용에도 있어요. 수량이 너무 많은 곳에는 좋은 풍수에서 전기가 모이는 자리를 혈이라고 하는데 좋은 혈이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은 조화롭게 균형을 잡혀 있다.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홍수로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하지만 다시 자연스럽게 자연이라는 본질로 돌아온다. 자연의 이게 양이에요. 물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그러니까 물과 땅은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긴 세월 가다듬어져 왔다. 하지만 바닷가는 바람이 거세고 수시로 민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며 그 변화가 심하다. 광활한 바다와 거대한 육지가 만나는 접점에는 기압차도 크다. 바람은 잔잔하고 물은 고요해야 하는 풍수에 정확히 반하는 입지다. 또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는 바다 전망은 마치 계곡물의 끝지점인 수구가 볼품없이 크게 열려 있는 모양으로 그 빠른 유속으로 인해 물빠짐만 거세지는 모양새이니 건강과 행운에 다가설 수 없는 입지이기도 하다. 잔잔하게 굽이치고 털을 감싸고 흐르는 곳. 이게 그 명당의 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혈자리에 보면 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산의 끝자락에 흐르는 그 선의 흐름의 중간 지점에 물이 이렇게 감싸안고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는 지형을 보고 혈의 자리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락이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저기 뭐야 명당터에 대한 그 지도를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산이 이렇게 큰 산이 뒤에 제일 뒤에 그 다음 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산의 흐름이 자리에 있고 물이 이런 식으로 내 땅을 이렇게 휘어서 나가는 터. 그래서 이런 식이 강남 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즘은 산을 빌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딩이 큰 빌딩 사이에 뒤에 나보다는 큰 빌딩 이렇게 뒤를 단단하게 받쳐줘서 바람이 좀 잦아들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감싸 안아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 자리가 명당터일 수 있어요. 물은 그 흐름이 잔잔해야 한다.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내거나 여름 장마철 범람하는 골짜기 물처럼 거세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물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곳은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골바람도 심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오랫동안 관찰해도 마치 물이 멈춰 있는 듯 도대체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로 흘러나가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해야 좋다. 물의 흐름이 잔잔하려면 물길에 구부침이 많아야 한다. 발원지가 강원도 검룡소에서 시작되는 한강은 동해에서 서로 흐른다. 이 한강을 보더라도 W 모양으로 물길이 굽이쳐 역정적으로 흐르는 모양인데 이는 곧 물이 머물고자 하는 힘이니 생기가 충만해진다. 서울의 발전도 자양, 잠실, 신천, 성수, 옥수, 압구정, 청담, 동부 이천, 잠원, 반포, 마포와 여의도 등 W 모양으로 한강이 굽이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물길이 굽이침이 많은 곳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이다. 물길이 굽이침이 많은 곳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다. 반면 난지도라 불렸던 상암동 월드컵 공원 일대에서 파주까지의 한강 물길 구간은 물이 일자로 쭉 직수로 흘러가는 구간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물이 곧게 직수로 흐르면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도 거세져 풍파가 많아져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는 서울의 한강뿐만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늘어서 있는 로마의 테베레강도 예외가 아니다. 로마가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1200년의 역사를 지켜본 로마의 테베레강도 로마 한가운데를 S자 모형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굽이쳐 간다는 거죠. 굽이쳐. 영국의 역사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템즈강도, 영국의 수도이자 한때 제국의 수도였던 런던 중심부를 굽이굽이 관통하는 모습이다. 파리의 센강과 베를린의 슈프레 강을 보더라도 강의 물길이 춤을 추듯이 굽이침이 역동적으로 반복된다. 물길이 감싸고 돌아가야 재물이 풍족해진다. 물길이 감싸고 돌아가야 재물이 풍족해진다. 물길이 감싸돌아 환포하는 안쪽 자리가 길지이고 환포하는 자리가 길지이고 그 반대편 자리는 흉지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길지고요. 굽이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길지이고 이 반대쪽이 흉지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 여기가 흉지면 여기는 길치가 되겠죠.
그리고 물길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바로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데로 흐르는 이쪽 편은 흉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굽이쳐서 나한테 재물이 한번 모였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또 안 나가면 막혀 있는 그러면 물의 길에서 끝나는 지점이 좋은 데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물이 고여서 나갈 길이 없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안동의 화훼마을은 민속적 전통의 건축물을 잘 보여주는 풍산 유시의 시종마을이다. 화훼마을은 물이 마을을 휘감고 돈다고 하여 화훼마을이라 불렀다. 강을 건너 부용대에 올라보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는데 물길이 S자 모양의 태극 문양과 같아 이 마을의 지형을 태극형 또는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을 비유하여 연화부수형이라고도 한다. 낙동강 줄기가 마을을 싸고 돌면서 S자형을 이룬 형국을 말한다. 연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연은 뿌리를 물속 깊이 내려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식물이므로 자손이 많이 나고 걸쭉한 인재를 배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조 최고의 학자인 서예 유성룡과 그의 형 겸양 유운용을 비롯하여 여러 선비와 고관들이 배출되었다. 풍수가 좋은 자리 재물복. 사는 사람의 자손을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 상명통에 나온 말이래요. 지형과 환경이 곧 후손과 부귀의 운명으로 이어진다. 풍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좋은 집과 인연을 맺으려면 임장을 다닐 때도 발품을 팔고 정성과 에너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발복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기가 좋은 곳에 직접 가보고 공간과 터, 지형을 느끼면서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내면화된 안목이 기준되어 이후에 집과 사무실 등 어떤 공간을 찾아갈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남동은 뒤쪽으로 남산이 병풍처럼 막아 배산하고 배산하고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지형이다. 일조량이 좋고 드세지 않는 시원한 한강바람이 생기를 만든다. 남산에서 뻗은 지맥이 한강을 만나 물 바로 앞에서 지기를 응집했으니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길지이다. 재물이 넘치고 집집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는 모양새다. 물론 한남동 일대 및 유엔빌리지에도 입지와 자향 또는 건물이 들어선 상호관계에 의하여 좋지 않은 곳도 있으니 그 주변 모두를 길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빌라호수에 따라서도 길지와 흉지로 나누기도 한다. 한남동과 서빙고동, 동빙고동, 이촌동과 용산 그리고 우면산의 지맥이 한강을 향해 뻗어 있으면서 한강이 환포하는 자리 압구정동, 남산의 지맥이 한강을 금성수, 풍수에서 말하는 물이 감아도는 좋은 터를 맞이하여 제목이 많은 동부 이촌동, 아차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맥이 한강 쪽으로 드러나간 자양동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골목골목 걷고 오르고 다니면서 터가 좋은 동네와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고 내면화하기를 바란다. 원룸에도 가능한 풍수 인테리어라고 했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숲속도 궁궐이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백역대의 부자도 새로운 사업장에 잘못 들어가면 10년 만에 모든 것을 날리고 천억대의 부자도 험악한 낙산을 마주보며 산지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공간의 에너지는 신압으로 영향을 미친다.
운과 복이 있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받아들인 그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여서 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있는 곳에서 일단 시작한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공간이 원룸이어도 상관없다. 그 안에서도 나에게 맞는 생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원룸, 오피스텔, 스튜디오, 아파트는 보통 방 하나에 화장실만 구분되어 있고 부엌과 생활 공간이 모두 모여 있다. 직사각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현관문을 열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다.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안에서 새로이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침대와 소파, 테이블 정도다. 그 중에서 침대 배치가 중요하다. 현관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라보이면 외부의 살기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좋지 않다. 또 침대 베개에 누워서 현관문을 봤을 때 일지성상으로 보이면 흉하다. 머리 방향은 가급적 창 쪽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 좁은 틈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숙면을 방해한다. 창문 쪽에 침대 머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커튼을 달아 풍수적으로 보완한다. 침대 맞은편에 큰 붙박이장으로 압도당하는 모양새는 피해야 하며 침대 양옆 머리맡에는 가급적 철제, 유리 등 차가운 자재의 가구는 두지 않아야 한다. 만약 집 앞뒤로 산과 강이 있다면 산 쪽으로 머리를 둘 수 있도록 침대를 배치하면 좋다. 산으로부터 지맥을 따라 강이나 냇물로 흐르는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자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지대의 높낮이에 따라 지대가 높은 곳으로 머리를 두면 지기의 흐름에 맞게 잘 수 있으므로 건강과 부귀를 얻는다. 현관문은 외부의 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에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기를 부르기 위해 자주 청소해주고 군데군데 쌓인 먼지를 제거한다. 바닥 타일도 깨끗이 닦고 줄눈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현관문 안뿐만 아니라 문 밖에도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 앞 또는 복도 청소는 청소업체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져 있는 운을 줍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집안의 모든 가구나 물건들은 그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고장난 시계는 수리를 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관역식물이 죽거나 말라비틀어진 화분은 그 역할을 다했으니 새로운 식물을 심거나 버린다. 현관문 입구에 형광등이나 현관문 앞에 비상구 유도등도 고장나면 즉시 교체한다. 그 기준은 오로지 제품이 존재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은 버리거나 상실된 부분을 수리하여 회복시키는 것이다. 특히 현관문은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전단지나 자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떼어내어 정리한다.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에 정리하고 우산이나 골프채, 유모차나 자전거를 두어 현관을 꽉 막고 있지 않도록 한다. 생기는 서서히 들어와 응집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흐른다. 막혀 있으면 생기가 머물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현관문 앞에 있는 세탁 박스도 없애고 택배로 온 박스도 바로바로 정리해서 되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문에 걸어놓은 우유 주머니가 있다면 없앤다. 현관의 전신 거울은 기를 발사시키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양기를 몰아내므로 너무 큰 거울은 없애고 상반신 정도 보이는 거울을 설치한다. 신발장 문마다 붙어있는 거울은 쪼개진 형상이라 좋지 않으므로 하나의 거울만 남기고 나머지 문짝의 거울은 인테리어 필름지로 붙이거나 문짝을 교체하면 좋다.
오, 클로바네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네잎클로바를 제가 엄청 잘 찾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관악산에 올라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이는 끝내 그 뜻을 이룬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도 명당에 대한 얘기래요. 관악산은 기운이 맑은 터다. 산 정상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아 관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은 임금, 건이 위엄을 상징한다.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는 12개의 앞봉들이 칼날 모양으로 불타오르듯 겹겹이 세워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 관악산의 기운을 받으면 높은 벼슬에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악산 아래 서울대에서 수많은 벼슬 인재가 배출되었다. 관악산은 화기가 강한 산으로 불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앞봉인 연주대의 강한 금기운은 결실과 수확의 에너지다. 관악산의 솟구치는 암석 위에 자리하고 있는 연주대에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준다. 신분 상승이나 승진, 시험을 앞둔 이들의 기도를 위해 많이 찾는 터이다. 야, 그만해. 특히 같은 소원을 3번 올라가 빌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도 명당이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발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간절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악산에 올라라. 그리고 설악산 봉정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과 선운사 도솔암 또한 권한다. 제가 안 가본 데가 있나? 설악산 봉정암을 안 가봤나? 나머지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은 저와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이 모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